안녕히 가세요. 금자야, 눈화장이 그게 뭐야?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혹시라도 영화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IPTV나 OTT 서비스로 보시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TMI 1탄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친절한 금자씨에 얽힌 온갖 TMI 2탄 주민 시작합니다. 모두가 퇴근한 입양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타는 금자. 촬영 감독은 직접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영애 님이 직접 하겠다며 우측 높이에 실제로 매달리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 컷은 블루매트에서 찍은 후 청주시청에서 찍은 컷과 합성했습니다. 본인의 딸이 호주로 입양된 사실을 확인한 금자. 실제 권혜영 양의 어린 시절 사진을 캥거루와 합성해 만든 사진입니다. 이 컷은 조르주 드라투르의 그림을 모티브로 만든 컷입니다. 이 컷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힘들었던 CG 분량이라고 합니다. 창에 비친 촬영 스태프들과 카메라를 전부 지웠다고 하네요. 가불 좀 해주세요. 가불은 불가. 감독 본인이 쓴 대사 중 가장 좋아하는 박찬욱식 농담입니다. 이 대사를 쓰고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이영애님은 영화를 위해 달수 형님과 함께 제빵 기술을 정말 열심히 배웠다고 하는데요.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이 한 컷을 보고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개월치요. 계좌번호요. 금자의 기가 막힌 실력 때문에 가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장씨. 죄를 지었다. 지었으면 반성하고. 한 장소인데 마주 앉은 두 사람이 다른 분위기에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건 이영애 배우가 한 설정입니다. 너 내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니? 역시나 주가 되는 컬러, 빨간 구두와 빨간색 슬립. 하세요. 원래 스토리보드에는 금자가 감정이 없는 표정으로 하는 정사씬이 있었는데 감독은 관객의 상상을 제한하는 것 같아 안 찍었다고 합니다. 아마 찍었어도 안 썼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관객의 입장에선 좀 아쉬운데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관객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길 원했습니다. 금자가 전도사와 장씨를 어떻게 꼬셨는지, 금자와 교도소장과의 관계 등 설정이 있었지만 관객의 상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괴범이 유괴범 아이를 유괴한 거야. 유괴한 원모를 죽이고 딸을 볼모로 협박해 금자에게 뒤집어 씌운 백선생. 이 씨는 원래 컷을 나눠서 촬영하기로 했었는데 현장에서 롱테이크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긴 씬을 카메라 워킹에 맞게 대사를 치느라 밤샘 촬영이 됐다고 하네요. 저것 좀 부탁해. 안 꺼지게. 근식에게 집을 부탁하고 딸을 만나기 위해 호주로 날아가는 금자입니다. 이곳은 호주의 쿠마입니다. 감독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비슷한 곳을 찾아볼까 했지만 당연히 국내에선 찾을 수 없어서 그때 봤던 그 사진의 장소로 갔다고 합니다. 사진에 쓰여 있긴 했지만 쿠마라는 곳이 너무 넓어서 이곳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입양된 금자의 친딸 제니. 나이에 비해 아이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촬영 중에도 폭풍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너무 잘 먹어서 굶기려고까지 생각했지만 커가는 아이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 영화 이후 권예영, 커스틴 권양은 잘 자라서 미 육군에 입대한 후 주한유엔군 사령부 의장대에서 선임 참모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Hello, I'm 리금자 from Korea. 한글 자막을 영어 어순으로 넣는 센스. I need a smoke. 사실 제니의 양부모는 왕년의 히피였다는 설정으로 뭔가 탈사회적인 느낌적인 느낌의 공간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평범한 집을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이 고양이는 호주 현지에서 캐스팅한 고양이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마성의 친화력.
감독이 시킨 적 없는데 갑자기 이영애 배우가 엉덩이 춤을 춰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Can you take me to Seoul? 금자 씨? No! Yes. No! Yes. 친모를 따라 서울로 가기 위해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제니. 금자 씨는 아직도 백 선생이 가르쳐준 호흡법으로 숨을 쉽니다. 제니가 결국 성공했네요. 이 옆모습은 콘티엔 없던 컷인데 삐캠으로 찍은 예비 컷이 느낌이 좋아 사용했습니다. 대포 같은 소리가 날 겁니다. 우소용 부부에게 부탁한 총이 완성됐네요. 예뻐야 돼. 뭐든지 예쁜 게 좋아. 손잡이에 은으로 만든 문양은 확실히 정해진 이미지는 없지만 복수의 여신 에리니스라는 설정으로 이미지화해 제작했습니다. 이효 사거리가 짧으이 싹 붙어야 됩니다. 총구가 양 옆으로 있고 장전을 따로 해야 하는 게 인상적인데요. 총기 전문가와 밀리터리 동호회의 자문을 얻어 실제 가능한 총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최 반장이 먼저 탁구공으로 힌트를 줬던 붉은 구슬. 그날 밤 제니는 원모를 만나게 됩니다. Do you speak English? 주말은 가족과 함께 다음 날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소풍을 가는 엄마와 딸, 그리고 근식.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데? 햇살이 눈에 반사되어 전체적으로 뽀샤시해졌는데요. 촬영 감독은 찍으면서 NG 나겠다 싶었는데 감독은 일부러 한 거 아니었냐며 너무 좋은 그림이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폐교. 사실 이 컷은 강원도의 숲속에 옥천의 폐교 전경을 합성한 컷입니다. 복수의 정점을 찍게 될 이곳이 바로 옥천의 대원분교입니다. 전국에 폐교란 폐교는 전부 다녀서 찾아낸 곳이라고 하네요. 오빠 감독은 오빠의 오자에서 모음만 바꿔 아빠로 바꿀 걸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개봉 후에 좀 아쉬웠다고 합니다. 상당히 귀여운 영어 선생님 백한상. 넥타이의 고양이와 생선으로 백 선생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겉과 속이 완벽히 다른 악마 같은 사이코패스 백 선생. 백 선생은 요트를 사기 위해 돈을 아껴 쓴다는 설정으로 검소하지만 꼼꼼히 관리가 잘 된 집을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밥은 네가 사면 안 된다. 주방, 거실, 서재를 일자로 연결해 서재에서 집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거실과 서재는 금자의 공간과 보색을 이루는 그린톤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에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까지 꼼꼼히 만들었다고 하네요. 금자와 함께 복역했던 박희정은 백 선생과 결혼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륜과 꽃뱀을 미친 듯이 싫어하는 마녀. 발바닥이 얼마나 가려운 데인 줄 알아? 자는 동안 모기를 쫓지 못한 이정을 괴롭힙니다. 7살이나 많은 언니를 이렇게 패버리는 고수이 배우. 보는 감독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진짜 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금자. 이곳은 청주 KTNG 제조창입니다. 약도 많이 먹고 3년에 걸쳐 마녀의 밥에 락스를 다 먹인 친절한 금자씨. 이곳은 부산의 한 병원인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대비되도록 밝고 화사하고 희망적인 느낌까지 들도록 공간 조명을 쳤습니다. 빨리 죽어. 락스를 먹였다고? 죄수 3역의 최희진 배우는 사실 입양관리소 직원까지 1인 2역을 했습니다. 배두나 배우가 둘 중 한 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스케줄을 맞추지 못해 최희진 배우가 2역을 다 하게 됐다고 하네요. 최희진 배우는 최근 드라마 고요의 바다, 영화 브로커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마녀 이금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금자의 부탁을 받고 백 선생에게 접근했던 이정. 그 사실을 백 선생에게 알리는 전도사입니다. 금자와 그녀의 딸까지 처리하기 위해 송강호와 신하균을 부른 백 선생. 이 인간이 아직 밥을 안 먹었대거든? 이 길은 사실 아주 옛날부터 눈여겨보다가 영화 올드보이를 찍을 때 대수가 납치되는 곳으로 설정하려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찍긴 했는데 아예 너무 묻혀버려서 DI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더 밝혔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는 금자를 기다리는 두 납치범. 조금씩 무심한 듯 시크하게 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금자입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에 옷을 많이 껴입었던 이영애 배우는 개봉 후 코트에 핏이 살지 않는 것 같아 옷을 껴입은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정을 의자에 묶어두고 두 납치범이 금자와 제니를 데려오기 기다리는 백선생. 밥에 약을 탄 건 모르고 잘도 먹고 있네요. 금자는 순간 호흡을 멈추고 악착같이 참았다. 위험하긴 했지만 결국 두 납치범을 처리하고 백선생의 집으로 향한 금자. 백선생이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집을 꾸민다는 설정으로 천정에 싸구려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조명을 설치했는데 이 무늬가 탑라이트의 광을 분산시켜서 심도 깊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라 화풀이를 하는 금자씨. 이 가위는 실제 날카로운 가위입니다. 최민식 배우는 귀 옆에서 가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하네요. 갑자기 카메라를 보는 건 콘티에도 없었고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이영애 배우가 갑자기 이런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니까 감독은 내가 아는 이영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표정을 영화에 쓰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다행히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니가 엄마에게 쓴 편지를 발견합니다. 영화 사전 어딨니?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마. 예영양이 이 신의 대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나뭇가지를 하나 들려줬더니 대사가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은 미안하다고 해. 백선생을 폐교로 데려가 제니에게 할 말을 통역시키는 금자. 엄마는 감옥에 가야 했기 때문에 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이 장면은 블루매트 앞에서 찍은 후 합성했습니다. After I'm done with this man, I'm planning to return you to Australia. 아니 감정까지 담아서 해석하는 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고. 이 긴 독백신을 자세히 안 보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후광이라고 해야 하나 아우라라고 해야 하나 배경에 빨간색 그라데이션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합성했습니다. 나랑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어? 행복했어. 죄 지은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만큼. I'm sorry. I'm sorry. 정말로 I'm sorry. 그렇게 딸을 이정에게 부탁하고 백선생을 죽이려는 금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쪽 눈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민식 배우의 소소한 개인기라고 합니다. 영화 조용한 가족에서도 이 개인기가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백선생에게 자유롭지 못한 금자는 총을 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객석에서 연극 무대를 보는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트가 아닌 로케이션에서 이렇게 세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때 백선생에게 걸려온 전화. 그런데 핸드폰 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자야, 눈화장이 그게 뭐야?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고 금자를 본인 집에 있던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백선생. 원모 외에 여러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한 걸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백선생의 정신적인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일 순 없죠. 백선생의 집을 뒤져 단서를 찾아내는 금자. 이 서랍 속에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미술팀의 아이디어로 밧줄을 넣어 기괴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백선생이 모아놓은 테이프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는데 금자와 최반장은 아이들의 유가족들을 폐교로 불러 모읍니다. 자, 또 다른 시선으로 보는 친절한 금자씨.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주민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